네, 오늘 날씨가 되게 맑네요. 오늘 날씨가 되게 맑은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대학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대학교 가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할 때는 아무도 대학교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해주긴 했죠. 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고, 좋은 대학교를 가면 너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좀 그냥 그렇게 믿었어요. 왜냐면은 그거 말고 다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하고 싶은 게 게임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만들려면 내가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좋은 대학교에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제 어떤 경험을 돌이켜보면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대학교를 제가 원하던 대학교는 못 갔죠.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대학교 가는 방법이 공부를, 그러니까 수능이나 내신을 잘 봐서 가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때가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10년 전에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애들이, 제 주변 애들이 이렇게 나는 수시에 준비한다, 수시에 붙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잘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대학교 가는 방법이라고 별로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수능을 잘 봐서 대학교를 가야지 이런 생각만 했었지, 수시를 준비해서 있던 내 시간을 쓰고 그러다가 정시 준비하는 게 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어쨌든 제 경험상 그렇게 돌이켜 봤을 때 대학교 가는 방법을 좀 저는 듣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 보건대 대학교를 가는 방법을 누가 얘기를 해줬다면 저는 지금 갔던 대학교보다 훨씬 좋은 대학교를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학교 가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같은 실패를 하게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최상의 대학교를 보내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대학교 가는 방법이 아주 많이 있어요. 사실은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활용하는 사람이 대학교를 잘 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대학교를 잘 간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좀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일단 대학교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대학교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학교를 가는 방법이, 여러분 안전벨트를 안 맸네. 대학교를 가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시라는 게 있고, 다 아시다시피 수시라는 게 있죠. 정시는 말 그대로 수능 봐서 들어가는 거고요. 수시는 수능 보기 전에 시험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시의 특징은,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수시에 붙었다고 한다면 정시에 붙어도 수시에 붙은 대학교를 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시에 예를 들어서 국민대학교를 썼다, 국민대학교를 써서 내가 붙었어요. 막 되게 기뻐하는데 내가 정시를 봤는데, 국민대학교는 분명히 최저 학력이 있을 테니까 정시를 봤는데 잘 본 거예요. 잘 봐서 국민대학교 말고 내가 어디야 연세대학교도 갈 수 있어, 성적이. 그러면 연세대학교를 가고 싶잖아요, 마음이. 하지만 연세대학교를 가지 못한다는 거. 근데 국민대를 가야 돼요, 정시를 잘 봐도. 그거 별로 현명한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보통 수시를 저희가 쓸 때는 정시를 저희가 봤을 때보다 좋은 대학교를 쓰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정시 붙었는데 정시로 성적이 더 좋게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수시는 이렇게 성적을 좀 상향 지원하는 그런 편이고요. 근데 수시를 이렇게 상향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정시만 볼 때보다 수시로 가는 게 대학교를 더 잘 갈 수 있어요. 내 정시 성적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시를 준비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시만 준비하는 것보다. 저처럼 하지 마시고. 저는 수시 하나도 안 썼어요. 하나도 안 썼어요. 정시만 했어요. 정시만. 정시만 했고 제가 그때 수시를 썼으면 더 좋은 데를 갔겠죠.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겠죠. 제가 그걸 몰랐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학교를 가는 방법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런 얘기를 어디서 접해보실 수 있는 데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보를 오픈해서 최대한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최단시간에 필요한 정보를 쏙쏙 뽑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동영상 찍고 이렇게 차 운전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이들 대학교를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랑 만나는 학생들은 제가 도움을 줘서 이런 대학교가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들어가겠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럼 저랑 만나지 않은 그런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분명히 못 들을 거거든요. 왜냐면은 내 경험상,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걸 아예 못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그런 걸 얘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그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해준다거나 그러기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1대1이 아니잖아. 1대1이 아니고 관리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커리큘럼 자체에 입시에 관한 그런 교육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입시는 너무 어려워요. 학생이 그냥 혼자서 이렇게 다 알아보고 다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대학교도 너무 많고 전형도 너무 많고 이거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시를 모르고 그냥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갈 수 있는 학교 중에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건 절대로 대학교 잘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지금 공부를 왜 하시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공부를 왜 하세요? 공부를 왜 하시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가 공통된 게 있다면 고등학교 때 하는 공부는 대학교를 잘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 첫 번째 목적이 돼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있겠죠. 인성을 함양한다, 친구들을 만든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통된 한 가지 이유,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미래 꿈에 있어서 공통된 아주 중요한 이유는 대학교를 잘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생각 안 하고 공부하지 마세요. 대학교를 잘 가려고 하는 거니까 대학교를 어디를 갈지 그걸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 그래서 그걸 전달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입시 승리 연구소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입시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듣지 못할 만큼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입시에 관련해서
아주 큰 지도 하나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심어 드릴게요. 자, 머릿속에 심어 드릴게요. 입시에 관련된 아주 큰 지도는 먼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정시와 수시, 정시와 수시가 있다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정시와 수시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수시 그 전형에는 여러 가지 전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 대부분 수시를 이렇게 좀 분류를 해놔요. 수시라고 다 똑같은 이제 수시 전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시 전형이 있는데 제가 네 가지로 그냥 분류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다른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가지로 먼저 큰 지도를 그리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자, 첫 번째 머릿속에 그리실 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떤 전형이냐면요, 대학교에서 학생부에 기재된 사항을 보고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그런 전형이에요. 그런 어떤 학생 선발 방법입니다. 자, 학생부라는 게 뭔지 다들 아시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자, 수시는 보통 3학년 1학기까지 보는 거고요. 왜냐면 수시 접수하는 시기가 9월이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학생부가 아직 완료가 안 됐을 상황이에요.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만 보통은 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총 5학기에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교과라는 말은 왜 들어가냐? 학생부에는 여러분들 기재된 게 아주 많아요. 성적도 물론 기재가 되지만 성적 말고 뭐 봉사 활동 시간이라든지 출결이라든지 학생들 뭐 상장을 받은 것, 독서를 한 것들, 뭐 체험 활동을 한 내역들, 학생 특기사항을 선생님이 기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학생부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학생부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학생의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의 생활을 보여주는 서류예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에서 만약에 수능을 본다 그러면은 수능은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의 역사를 다 보여주지 못해요. 뭘 보여주는 거냐면 고3 11월 때의 학생의 시험 성적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고 학생을 선발하는데 뭐 그렇게도 많이 선발을 하죠. 정시로 선발하지만 그거 말고 만약에 수능을 못 본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수능 못 본 학생이 있을 수 있어. 또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뭐 3년 정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수능을 못 봤어. 그러면 갈 데가 없어. 그럼 제대로 해야겠죠? 아니면 뭐 그냥 안 좋은 대학교 들어가거나, 그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대학교에서 그런 위험을 줄이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마다 좀 특성이 있잖아요. 수능을 잘 보는 학생이 있고 학생부가 좋은 학생이 있어요. 학생부 좋은 학생들도 선발하겠다는 겁니다. 다양한 학생을 선발해야 그 중에 인재가 섞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교과가 들어가는 이유는 학생의 성적만을 보겠다는 겁니다. 학생부에 기재된 많은 내용들 중에 교과 성적, 내신 시험 성적을 우선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실 수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말
그냥 단어 그대로 보면은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학생부 뭐 교과 성적만 보겠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뭐 봉사활동, 독서, 출결, 상장, 체험활동들, 선생님이 적으신 학생들의 특기사항들 이런 거를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보는데 뭐 그게 사실은 뭐 계량화할 수가 없죠. 계량화할 수 없다는 거는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왜냐 학생의 어떤 체험활동이나 어떤 특기사항을 보고 그걸 수치로 변환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적을 매기는 거잖아요. 성적을 매기는 이유가 학생의 역량이나 어떤 성실함이나 어떤 인성이나 그런 거를 보려는 건데 성적이 어떤 정도 반영이 되거든요. 꼼꼼함이라든지 성실함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니까. 근데 사실 성적만 보고 그 학생을 전부를 파악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학생이 정말로 만약에 꿈이 있는 학생이고 정말로 끼가 있는 학생이라면 그걸 하겠죠. 고등학교 때 만약에 내가 정말로 내가 게임이 너무 좋아 그럼 게임을 하겠죠. 정말 그 게임으로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뭔가 우리나라에 엄청난 이런 사건을 만들어내고 싶은 학생이라면 게임을 만들 거예요. 게임에 대해 팔 거예요. 게임에 대한 상장을 대신 받을 수 있겠고 여러가지 활동을 하겠죠. 그 학생의 눈은 이글이글 빛날 겁니다. 뭘 해도 성공할 학생이에요. 그런 학생은 성적이 중요한 게 별로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빠져있는 게 다른 거니까 그걸 하겠죠. 그럼 그 학생이 뭐 내신 성적이 안 좋다 그래서 훌륭하지 않은 인재는 아니죠.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내 학생부 교과 말고 학생부에 적힌 다른 영역들을 통해서 그 학생의 비전과 꿈과 끼와 재능과 열정과 인성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더 귀중한 인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점점 어떤 우리의 잠깐의 그런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보다는 장기적인 내 비전, 나의 인생, 내가 주도하는 나의 학습, 뭐 그런 것들, 자기 주도 학습, 뭐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입시의 흐름이에요. 어느 정도 화두가 되고 있냐? 자, 종합전형으로 학생부의 어떤 그런 비교과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비중은 70% 정도가 돼요. 수시 전형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부에 들어가는 교과 말고 비교과적인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 예를 들어서 독서 내용이라든지 출결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상장이라든지 창의적인 체험활동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내 꿈이라든지 그런 게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가슴속에 지니고 있건 말건 상관없이 그 학생부의 종이에 글로 써 있잖아요.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이게 입시의 대세입니다.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만 디립다 하잖아요. 그럼 입시 승리 못합니다. 입시 승리는 수시로 하는 거예요. 수시는 학생부 비교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교 1, 2등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부 비교과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능성을 이렇게 신장시키셔야 되시는 거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 학생부
학생부 아니죠. 수시 전형의 종류는 바로 논술 전형이에요. 논술 전형. 논술 전형이 뭐냐면 다 아시겠죠? 글을 쓰는 겁니다. 아니면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과학 문제를, 아주 어려운 과학 문제, 수학 문제를 서술형으로 아주 길게 서술하는 겁니다. 답을 구하는 거고요. 답을 구하는 게 두 번째예요. 접근 방법, 생각하는 논리, 그리고 그걸 전개하는 능력, 설득하는 능력, 표현하는 능력을 보는 겁니다. 문과 학생들은 어떤 사회 이슈에 대한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고요. 자, 논술 전형은요, 제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보통은 어떤 글을 잘 쓰는 학생들한테 유리한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교과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수능 점수가 낮은데 혹은 내신이 낮은데 이거를 좀 역전해보겠다 싶은 학생들 있잖아요. 야망이 높은 학생들, 야망이 높은 학생들은 논술을 좀 쓰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전형은, 수시는 실기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실기 전형. 이렇게도 말씀드립니다. 실기랑 적성, 이런 전형들이 있어요. 자, 실기는 말 그대로 보통은 이제 실기가 중요한 학과들이 있거든요.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애들 뽑아서 뭐해. 그래서 이제 수시를 통해서 실기를 봐서 실기를 잘하는 애들을 뽑습니다. 자, 이렇게 실기 전형은 그런 거고요. 얼굴이 빨개졌네요. 터널에 들어왔어. 그래서 실기 전형은 그런 거고, 적성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적성은 대학교에서 적성 고사 같은 거를 보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적성 고사 같은 거를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대학교별 고사 같은 거죠. 수학을 볼 수도 있고 영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진짜 적성 검사를 볼 수도 있어요. 학생의 적성이 뭔지, 이 학과와 맞는지, 그런 것만 보고 뽑는 대학교도 있거든요. 그런 대학교도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 대학교가 내 수능 성적보다 위라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큰 그림 하나 그려드렸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학교 가는 방법에는 수시와 정시가 있고, 자, 수시에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정학, 논술, 실기 적성,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큰 그림을 하나 그려두세요. 그 다음에는 제가 각 전형의 별로 상세하게 대학교별로 어떤 데가 있는지 그 다음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성적이 4등급 정도가 돼요. 전 과목에서. 지금 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거나 3학년일 수도 있겠죠. 2학년이나 3학년인데 내 성적이 4등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를 잘 가기 위해서 가장 좋게 취할 전략은 대학교를 찾는 거예요. 내가 갈 대학교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고, 어떤 전형으로 갈지 정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정하면 내가 남은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시에 필요한 모든 거를 다 파헤쳐서, 다 알려드려서, 다 입시에
승리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제 사명이고 그게 제 책임이고 그게 제가 일하면서 생각하는 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는 사실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들으시고 입시에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원래 제대로 진단하려면은 1대1로 컨설팅을 해서 지금 상이 어떤지 제가 파악한 다음에 정확하게 학생한테 가장 상위권에 가능한 대학교를 찍어주고 그 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그 전략에 따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구체적인 플랜을 짜주고 그 플랜대로 성공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게 있어요. 저는 입시 승리 패키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입시 승리 패키지를 제공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뭐 카톡으로 주세요. 카톡으로 주셔도 되시고. 그리고 제가 이 5월달 중에 입시 승리 설명회를 좀 드리려고 해요. 설명회 드리실 때 제가 그것도 링크에 걸어놨으니까요. 입시 승리 설명회 10,000원이거든요. 참가비 10,000원. 네? 3시간 동안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어디 가서도 못 듣는 대한민국 최고의 입시 설명회입니다. 그거 신청하실 분들은 서울에서 할 거고요. 이 링크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